when the leading man appears. Always the same theme. But can't you see that we've got everything going on and on and on? And every time you go away, you take a piece of me with you. And every time you go away, you take a piece of me with you. Go on and go free. Maybe you're too close to see. I can feel your body move, but doesn't mean that much to me. I can't go on singing the same theme, 'cause you can't see that we've got everything, baby, even though you know that every time you go away, you take a piece of me with you. You just don't care, girl. Every time you go away, you take a piece of me with you. 'Cause you can't see we've got everything, baby, even though you know that every time you go away, every time you go away,
안녕하세요. 뉴스데스크의 바람잡이 지영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선영입니다. 오늘 지장군의 한 곡은 홀앤오츠의 Every Time You Go Away 였습니다. 자, 무슨 연관일까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네? 오늘 선곡 진짜 어려웠어요. 그래요? 너무 단순한 뭐 무슨 동요 같은 걸 뽑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걸 영어로 생각을 해봤더니 이 아이를 하나 더 나가서 밀키웨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밀키웨이를 생각하니까 밀키웨이가 이제 우주에 있는 거잖아요. 네. 은하수. 그래서 저 멀리 은하수 넘어 가버린 당신 뭐 이런 판에 박힌 표현이 생각나면서 님이 멀리 떠나갈 때 어떤 노래가 맞을까 하면서 Every Time You Go Away를 갖고 왔는데 여러분이 뭐 다들 아실 것 같은 그 폴 영의 Every Time You Go Away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네. 1985년 노래인데 그 노래의 원곡입니다. 이 노래가. 아, 그렇군요. 네. 이 노래 자체를 홀앤오츠의 데릴 홀이 작사 작곡을 했고요. 1980년에 홀앤오츠가 발표를 했는데 그닥 인기를 못 끌었어요. 근데 폴 영이 리메이크를 한 다음에 세계적인 히트작이 된 겁니다. 저는 또 이렇게도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그 오늘 이 아이 주제 대체로 네. 요새 귀리 우유가 그렇게 오트 우유가 유행이에요. 아, 그래서 오트인가? 그래서 오트인가 하고 생각해봤었는데 또 그건 아니군요. 네. 그래서 이 홀앤오츠의 이 노래와 폴 영의 그 노래가 굉장히 분위기가 다른데 저는 뭐 요걸 더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는 홀앤오츠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홀앤오츠이기 때문에 저는 이 노래를 개인적으로는 더 좋아합니다. 근데 히트할 만한 그 여러 요소들은 폴 영의 노래가 더 많았던 것 같긴 해요. 처음에 이렇게 비행기 날아가는 소리로 이렇게 시작하는 것도 그렇고. 근데 이 홀앤오츠가 뭐 빌보드 지가 뽑은 팝의 역사상 가장 성공한 남성 듀오로 선정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남성 듀오가 막 빌보드 톱 10에 들고 막 이런 노래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홀앤오츠가 가장 강력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뭐 기회가 될 때마다 저는 뭐 제 맘대로 홀앤오츠의 노래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철수의 음악 캠프. 네, 네. 가죽 자켓에서 뽀드득 소리 난다 그래서 제가 마이크 조금 옮겨 달았는데 네. 네, 그래도 조금 이 가죽 자켓에서 나는 뽀드득 소리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파마가 풀렸다고 그러셨는데 어제 제가 파마를 한 게 아니었고요. 그냥 그 머리 해주시는 분이 이렇게 뽀글뽀글 한번 해주신 거예요. 네. 자, 지장군은 7080의 대가시네요 하셨는데 아닙니다. 저 요즘 노래도 많이 합니다. 네. 요즘 노래도 많이 합니다. 그 해리 스타일즈. 해리 스타일스. 네. 워터멜론 슈가 같은 노래. 그런 노래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슈가. 네, 그렇죠. 그런 노래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그럼 낮에 눈에 띈 뉴스 보겠습니다. 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이 폭락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단정짓기 어렵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 국감에서 원 장관이 이제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최근 집값 하락세가 가파른데 연착륙 위한 선제적 대응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이 나왔더니 전국적으로 아파트값이 평균 50% 오르고 6% 정도 빠졌는데 이를 폭락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머니톡에서 어제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전문가들이 주담대 평균 대출 금리가 8%대에 진입하면 본격적인 폭락 국면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원 장관도 이런 예측과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네. 그러면서 원 장관 본격적인 폭락 국면이 시작되면 시장에 단기간에 큰 충격 오는 경착륙 우려가 커지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 하락하는 기울기를 완만하게 하기 위해서 규제 완화하는 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야, 이게 주담대 평균금리 8% 너무 비싼 거 그게 아닌가 근데 이런 생각이 드네요. 내년 초일 거란 얘기가 많아요. 네. 그래서 내년에 부동산 시장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네. 네. 자, 저는 오늘 이 기사가 그래도 가장 눈에 띄었어요. 영국의 리즈 트러스 총리가 네. 44일 만에 사임하면서 그러니까요. 최단기간 총리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세 번째 여성 총리였죠. 네. 그러니까 환경부 장관 등 나름 엘리트 코스를 거친 여성 이제 연령대도 낮은 축에 속하죠.
그런 네. 40대 총리에 오른 트러스인데 이게 이 트러스 총리가 철의 여인 마가렛 대처가 자신의 롤 모델이었대요.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마가렛 대처 전 총리를 추앙하면서 복장, 몸짓까지 따라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이제 안고 총리직까지 올랐지만 취임 17일 만에 감세 정책을 내놓으면서 이게 네. 영국의 금융시장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금융시장에 혼란을 주는 그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요 감세 정책 때문에 비난을 받으면서 사퇴 압박을 받아왔는데 참 재밌는 게 영국은 분위기가 우리나라 언론보다 훨씬 자유로운가 봐요. 네. 한 언론에서 상온에 양배추를 두고 이 양배추보다 트러스 총리가 빨리 상할 안 좋아질 것이다. 라는 그런 이제 내기까지 했었는데 아무튼 사퇴 발표 하루 전까지도 나는 싸운 사람이다. 이 압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다음 총리가 임명이 될 때까지만 총리를 하고 나는 이제 내려가겠다라는 의지를 밝혔고요. 다음 총리로 보수 내각의 30% 이상이 보리스 전 총리를 꼽아서 과연 다시 보리스 전 총리가 총리직으로 돌아올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사는 오늘 뉴스데스크의 큐시트에도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 네. 큐시트 산책에서도 다시 한번 좀 살펴보고요. 8초 후에 이번 주 이하이 데리고 오겠습니다. 네, 금요일 프리데스크를 반짝반짝 빛내는 이선영 아나운서의 의식의 흐름 코너 이하입니다. 네. 이번 주 EI 주제, 아예 제목에 지금 딱 써져 있네요. 네. 오늘은. 네, 우유인데요. 지영 선배 우유 좋아하시나요? 저는 우유를 어릴 때 굉장히 좋아했는데 어느 나이 때부터 갑자기 소화시키기가 어려워졌어요. 유당불내증. 네, 그래서 락토프리나 두유를 먹습니다. 저는 요즘에는. 저는 두유도 좋아하고, 하지만 우유를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그 커피도 라떼를 정말 좋아하고요. 그리고 그 우유의 풍미가 느껴지는 다른 유제품들 있잖아요. 치즈, 요거트 이런 거 다 좋아하고 아이스크림도 이제 밀키한 거, 우유 맛이 유지방 나는 많은 거, 거. 네, 그런 거를 정말 하드보다. 좋아해요. 네, 그리고 케이크도 생크림 케이크를 제일 좋아해요. 키가 우유에서가 비결이었나 보네요. 큰 키가. 그런가? 그래서 어렸을 때도 이렇게 엄마가 그런 왜 액상과당 들어가 있는 네. 탄산음료들은 절대 못 먹게 하고 대신에 우유를 많이 주긴 했거든요. 저도 어릴 땐 굉장히 많이 네. 마시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체질적으로 유당불내증이 없다 보니까 우유의 그 고소한 맛을 이제 복통 없이 즐길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유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어려서부터도 배가 고프면 저는 항상 편의점에서 우유를 사 먹고 그 공부할 때도 항상 우유를 사 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먹어본 우유가 없을 정도로 네. 초코, 딸기, 바나나, 콩맛, 미숫가루 맛 이런 거 다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제가 좀 다이어트 중이어가지고 이제 우유에 아무래도 이제 유지방도 많이 네. 들어있고 초코 딸기 이런 건 당분도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잘 안 먹게 됐지만 이제 가끔 그 배고프고 좀 머리 안 돌아갈 때 캬 하고 마시던 그 초코 우유의 그렇죠. 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가나 초콜릿 우유 이게 좀 진하고 맛있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좋아하시는 분들 많았을 텐데 이번 주에 좀 슬픈 소식이 들렸죠. 네, 가나 초콜릿 우유. 저거죠. 네. 사진에서 나오는 저 가나 초콜릿 우유 그리고 검은 콩 우유 또 여기서는 안 나왔지만 이제 요거트 맛 네. 중에 비피더스를 생산하던 푸르밀이 이제 영업 적자에 허덕이다가 결국 사업을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저 경영난을 좀 겪긴 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튼튼한 중견 기업이었고 네. 또 대기업 롯데에서 맞아요. 분사된 회사였고 네. 또 최근에는 LG생건으로 인수된다 이런 소식도 있었기 때문에 저 뉴스에 저도 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랄만한 소식이죠. 근데 가장 충격이 큰 사람들은 푸르밀 직원들 아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직장이 문을 닫은 건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 인터넷 그러니까 직원이 한 직원이 왜 고장났네요. 고장났습니다. 새벽에 인터넷에 나와서. 나의 첫 직장 안녕 하면서 이제 올린 글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찡하게 만들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네. 근데 이게 푸르밀이 이렇게 영업 종료를 한 거, 사업 네. 철수를 한 게 그냥 한 기업의 흥망성쇠 이 정도 이야기가 아니라 네. 우유 산업 전체에 좀 영향을 준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유제품 값을 이제 견인하는 네. 밀크플레이션을 심화시킬 수 있을 거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여기 있구나.
뭔가가 지금 그래서- 잘못됐어요. 네네. 그래서 좀 네. 이야기를 이어나가면 푸르밀이 하루에 이제 낙농가에서 받아오던 우유, 그러니까 원유, 그러니까 우유를 만드는 원유의 양만 하루에 네. 110톤이나 됐다고. 굉장히 하거든요. 많았군요. 네, 110톤 저는 상상도 안 되는 네. 그 양인데, 그래서 뭐 사실 푸른밀이 서울우유, 남양유업 다음으로 이제 원유를 많이 쓰는 그런 회사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푸른밀의 사업 철수로 인해서 연간으로 치면은 4만 톤의 원유가 이제 갈 길을 잃은 거예요. 이제 푸른밀에서 안 쓰니까 어디서 써? 이렇게 그러니까요. 됐거든요. 근데 이게 남은 우유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우유가 안 팔리고 우유가 그렇게 쳐 남으면 낙농가들은 다 막 큰일이 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울 텐데 이건 우리나라 우유 가격 결정 시스템을 좀 이해하시면 맞아요. 좀 관점이 달라집니다. 정부가 부담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원유 가격 결정 방식은 시장에서 수요 공급에 의해서 정해지는 게 아니고 생산비 연동 맞습니다. 방식이라고 해서 이 낙농가에서 원유를 생산할 네. 때 드는 비용에 따라서 같이 가격도 올라가고 맞아요. 그 가격에 맞추어서 그 우유 제조업체에서 못 사가면 만약에 못 사가면 남는 걸 남는 가격을 다 거에 대한 비용을 정부에서 저도 예전에 보조금으로 농림부 출입할 때 이걸 네. 처음 알고 어머 이럴 수가 있어? 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요. 약간 뭐 최근에 화제가 되는 그 민주당에서 개정안을 처리하려고 하는 양국관리법이랑 좀 개념이 비슷한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시장의 수요와 공급과는 관계없이 가격이 책정된다는 게 핵심이고 네. 만약에 이 남는 분량에 대해서 손실이 발생하면 그거는 정부에서 보전해준다. 네. 이런 시스템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물가가 계속 오르면서 원유 가격도 당연히 계속 올랐을 것이고 생산비가 오르니까요. 네, 실제로 우리나라 원유 공급 가격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수준이에요. 그래서 세계 평균에 비해서 리터당 200원이나 이제 비싸다고 하거든요. 네. 하지만 우리나라의 우유 소비량은 계속 계속 줄고 있잖아요. 줄어드는 네.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뭐 공급은 늘고 수요는 줄고 남는 우유가 당연히 많겠죠. 그래서 이 잉여 원유는 결국 버려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마시는 우유 말고 여러 번 가공을 해서 치즈를 만들거나 네. 요거트를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가공 유제품을 만드는 데 쓰이는데 지난해 이런 잉여 원유가 23만 톤이었대요. 네. 이걸 보전해주는 정부의 비용이 총 330억 정도였다고 하거든요. 근데 아까 푸른밀이 사업 처리를 하면서 연간 4만 톤이 남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대충 계산해도 한 20% 정도 예산이 더 들겠다. 이런 계산이 나오죠. 그러면 낙농가들은 정부가 메꿔주니까 뭐 손실 걱정은 사실 안 해도 되는 상황인데 네. 근데 전체 우유 수요는 줄어들고 푸른밀 같이 큰 그 수요처는 또 수요처가. 사라지고 네. 그럼 공급은 더 남아돌 텐데 그러면 또 정부 재정은 또 더 나가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네. 보면. 그래서 근데도 최근에 다음 달부터 원유 가격을 또 인상하겠다. 이런 네. 계획이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사실 공급이 남아 돌고 수요는 그걸 못 따라가는데 또 원유 가격을 인상한다? 좀 경제적으로는 왜냐면 이해가 생산비 연계니까. 안 네. 되는 네. 결정인데 네. 뭐 사실 아직 이게 확실히 결정난 건 아니고 이제 이달 31일까지 낙농계와 이제 우유를 만드는 회사들 간의 협상을 마무리하기로 했는데요. 뭐 아직 날짜가 다가오진 않았지만 아마도 전년의 인상폭 대비 2배나 높은 4에서 5% 정도 이제 원유 가격이 인상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내년 1월 1일부터 그 생산비 연동제의 부작용을 좀 네, 이제 네. 완화하기 위해서 원유값 결정 제도가 개편되거든요. 네.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무조건 생산비에 비례해서 가격을 책정하다 보니 이런저런 부작용이 나온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마시는 원유에 대해서는 그대로 생산비 연동제로 하고 그 외에 가공 유제품을 만드는 원유에 대해서는 좀 싸게 팔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차등적으로 가격을 정하는 방안으로 이제 원유 용도별 차등 가격제가 전면 네. 도입되다 보니까 그럼 내년 1월 1일부터는 평균적으로 원유 원유값이 단가가 내려가겠네요. 내려가겠죠.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일단 올려놓는 아. 거다. 그래야 이제 낙농가나 유제품을 파는 회사들이나 어쨌든 가격 면에서 큰 손실을 안 볼 수 있으니까 이런 결정을 한 거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좀 그러네요. 임형기 님이 왜 내 세금을 내가 먹지도 관심도 없는 우유에 써야 하는 것인가. 이러셨네요. 자, 이게 문제는 이렇게 우유 가격이 오르면 그것만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 우유를 주 원료로 하는 뭐 빵,
과자, 뭐 케이크, 뭐 이런 것도 오르고 유제품도 다 오를 텐데 네. 이래서 밀크플레이션 얘기가 지금 그렇죠.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밀크플레이션이 만약에 생기면 안 그래도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가 계속 뛰고 있는데 네. 더 오를 그 그게 동인이 생기는 거네요. 가장 우려스러운 네. 점이죠. 여기서 영찬 서영찬님께서도 우유값 오르면 빵값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요. 네, 안 그래도 요새 식료품 가격이 너무 비싸서 문제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우유를 원재료로 하는 여러 식료품 가격이 오르게 되면 아무래도 소비자 물가에 네. 좀 타격이 있겠죠. 네. 자, 앞으로 좀 어떻게 될지 정말 밀크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화될지는 좀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우유로 가겠습니다. 다음 우유는 환원유에 대한 건데요. 환원유가 환원유라고 뭐예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저도 좀 환원유가 생소한 뭐예요? 개념이어서 소개해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 그러니까 초코우유, 딸기우유, 바나나우유 이런 것들이 주로 환원유로 만든 네. 우유라고 네, 하더라고요. 환원유가 뭐냐면 이제 우유에서 지방을 제거하고 만든 탈지 네, 그건 분유. 알아요. 탈지 분유는 아시죠? 알아요. 그러니까 네네. 지방을 빼서 네, 가루로 분유, 만든 가루로 거. 만든 네. 건데 이걸로 만든 우유를 이제 환원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환원유로 아까 말한 것처럼 초코딸기, 바나나 뭐 이런 네네. 거 만든 거죠. 네. 그럼 얼핏 들어서는 뭐 지방이 없으니까 그냥 원래 그 액체로 되어 있는 흰 오리지널 우유보다 칼로리가 낮은가? 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 엄마도 우유를 먹을 거면 초코우유로 먹어라. 그게 살이 덜 찐다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한 게 네. 지방을 빼서 탈지 분유를 만들지만 이제 딸기, 초코, 바나나 맛을 만들 때 여러 당분이 들어가겠죠. 네. 그리고 이 탈지 분유로 만든 그 액체에 다시 유지방을 이제 인위적으로 그래서 첨가합니다. 환원시킨다는 건가 본데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뺐던 유지방을 다시 넣기 때문에 뭐 살이 덜 찐다 요거는 이제 좀 잘못된 상식입니다. 네. 그러면은 초코, 딸기, 커피 우유는 그렇게 탈지 분유로 만들면 이건 우유라기보다는 분유 아니에요? 사실 그 표현이 더 정확하다고 볼 수 네. 있겠죠. 분유로 만든 거니까. 실제로 주요 유업체 7개 가운데 가공유 70개를 조사해봤더니 그중 절반은 원유를 아예 사용하지 않고 네. 이 탈지 분유를 이용해서 만든 환원유로 만든 이제 제품들이었다고 해요. 이제 그 70개 중에서 절반 정도가 환원유 제품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중에 가장 많은 환원유 제품은 이번에 철수한 푸르밀 제품이었고요. 아. 또 뭐 메일우유 초콜릿, 동원의 덴마크 딸기우유, 연세우유의 마카다미아 초코우유 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그 초코딸기 이런 우유들이 다 원유를 안 쓴 건 아니고 원유 비율이 높은 초코딸기 우유들도 있었어요. 네. 동원의 덴마크 목장 원유 담은 딸기 우유 이런 식으로 원유를 부각한 이제 제품들이 주로 그랬는데 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바나나 우유 하면 이제 가장 먼저 생각하는 그 뚱뚱한 바나나 우유 네네네네네네네네. 있잖아요. 그 바나나 우유도 원유를 85% 정도 써서 좀 높은 비율로 원유를 쓰는 축에 속했습니다. 궁금한 거는 지금 가죽 잠바 때문에 소리가 너무 너무 심하다고 너무 하시니 심한가요? 이거 벗을까요? 얘를 이렇게 돌리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의자를 예. 이렇게 딱 앉아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안 움직이기가 힘들어서 안 제가 움직이기가 조금, 힘들죠? 네, 벗어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편안한 방송 보셨습니까? 방송을 진행하다 하다 갑자기 말고 자켓을 옷을 벗는. 네. 네, 탈의를 하는. 그러면 원유 그리고 그 탈지 분유에 다시 성분을 넣어서 다시 우유로 만든 환원유 이 두 가지가 영양 성분은 어떻습니까? 다릅니까? 저도 그냥 느낌상 환원유가 좀 네. 영양적으로는 별로일 것 같은 생각이 네, 드는 네, 거예요. 네, 네.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영양 성분에는 큰 차이는 없다. 아. 왜냐면은 이제 탈지화하는 과정에서 이제 지방을 빼는 과정에서 비타민 A, 뭐 BC가 손상되고 또 이제 이걸 액체에서 분유로 환원하는 과정에서는 비타민 A, D가 뭐 손상되고 하지만 네. 결국에 다시 가공유로 만들 때 각종 철분제와 각종 비타민 영양 성분들을 또 넣는다는 거예요. 우유랑 네. 비슷하게.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영양 성분은 비슷한데 차이는 그거겠죠. 신선한 우유를 먹느냐, 분유로 만들었던 걸 먹느냐. 네. 그 신선도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도 나는 뭐 신선한 원유 꼭 먹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제 영양 성분표에 이 우유가 탈지 분유로 만들어 얻는지 아닌지만 이제 확인을 해서 골라서 사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요즘에 식품값이 너무 오르니까 나는 영양 성분이 똑같다면 뭐 굳이 상관없어 하면 그 탈지 분유로 만드는 그러니까 맞아요. 환원유 제품 네. 사는 것도 뭐 환원유가 좀 네, 가격은 현명한 싸니까요. 선택일 수도 있겠네요. 네. 자, 다음 우유 보겠습니다. 다음 우유. 요즘같이 이렇게 우유값 비싸다 하는 때 좀 이게 뭐야? 네. 싶은 사진일 수 있는데 한번 일단 보시죠. 네.
지금 어머. 마트 바닥에 우유를 그냥 콸콸콸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사진도 한번 보시면 이 여성 둘뿐만이 아니라 어떤 남성도 우유를 붓고 있는데 이 결제를 안 한 거래요. 어머. 그냥 이제 마트에 들어가서 저렇게 우유를 쏟아내고 어머, 있는데 저건 폭력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저거 뭐 청소는 마트 직원들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한 짓이야 이런 네. 생각이 일단 들잖아요. 근데 어떤 사정인가 한번 봤더니 이제 처음에 봤던 사진 속의 여성 두 명은 네. 영국 런던의 10대 환경 운동가들이라고 네. 합니다. 동물 반란이라는 동물 권리 단체에 속해 있다고 하는데 낙농업이 정말 상상 이상으로 환경에 파괴적이다. 뭐 이 세계 5대 유제품 회사가 에너지 회사들보다 훨씬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런 이제 퍼포먼스 겸 시위를 한 건데요. 이들의 주장이 100% 검증은 안 됐지만 실제로 2020년 미국 환경보호국 조사에 따르면 미국 배출 온실가스의 11%가 이제 농가에서 나온 건 맞다고 해요. 그러니까 에너지 기업에서 25% 정도 나왔다는 조사가 있으니까 뭐 생각보다 농업에서 나오는 온실가스가 많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단체는 이런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인간이 우유와 고기에 대한 욕망 좀 버리고 채식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뭐 런던뿐 아니라 맨체스터, 노리치 등 영국 8곳에서 다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게 요즘에 환경운동이 상당히 공격적이고 이렇게 막 적극적인 행동을 동반하는 게 좀 트렌드인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그런 소식을 하나 전해주셨잖아요. 네, 오늘 아침에도 뭐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셔도 될 것 네. 같은데 백화점에 주황색 페인트를 그냥 막 사정없이 뿌리는 남성의 이야기가 전해졌거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페인트에 오일이 석유가 들어가잖아요. 석유를 쓰지 말자는 이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그런 파괴적인 퍼포먼스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뭐 저스트 스톱 오일이라는 이 단체 활동가들이 네. 반고흐의 유명한 작품 해바라기에 수프를 끼얹는 시위를 하기로 했거든요. 유화라고요? 네. 참. 근데 이제 코팅돼 있기 때문에 명화들은 보통 이제 보호필름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그림에 손상이 가지는 않았지만 네, 체포됐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받았고요. 근데 환경운동가들은 이런 방식이가 그동안 평화적으로 우리가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지만 다 통하지 않았고 변화가 없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렇게 과격한 시위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이렇게까지 네. 하는 게 과연 그러게요. 효과적일까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이 JBFC MGB님이 에코파시즘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러시네요. 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에코파시즘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군요. 네. 그렇네요. 네. 참 어쨌든 여러 가지를 시사하는 오늘 이 아이 우유 얘기 나눠봤습니다. 8초 후에 뉴스데스크 미리 보겠습니다. 오늘 큐시트 미리 봅니다. 오늘 뉴스데스크 톱은 아마 다 예상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또 안타까운 사고가. 네, 오늘 오후 1시 5분쯤 경기도 안성시에 있는 KY 로지스 물류창고 신축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5명이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가 건물 4층에서 시멘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에 거푸집이 내려앉았어요. 이 거푸집이 한 15평, 굉장히 큰 거푸집이었나 봐요. 네. 근데 당시 현장에서 8명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3명은 대피를 했고요. 5명이 한 5, 6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아휴. 사고가 난 신축 공사 건물 지하 1층, 지상 5층짜리였고요. 뉴스데스크 톱블록에서 그 부상자들의 현재 상태 어떤지 그리고 무너진 원인은 뭔지 지금 현장은 어떤 상태인지를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실시간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너무 톱블록의 안타깝네요. 이 안성사고 이후의 두 번째 뉴스는 뭐 이겁니다. 오늘 또 제일 큰 네. 오늘 아주 굵직한 뉴스가 많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여권을 네. 향해서 대장동 특검을 다시 제안했습니다. 지금 뭐 정면 돌파가 답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은요, 특검 제안은 그냥 시간 끌기다, 물타기다 이러면서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호영 원내대표 뭐라고 했냐면 특검은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을 때 도입하는 것이라면서 수사를 제대로 하기 시작하니까 특검으로 시간을 끌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그리고 이 대표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지난 대선 때와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과 대장동 의혹에 관련돼 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의혹을 규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물타기 물귀신 작전이다. 사건의 핵심은 그것이 아니다. 또 이렇게
힘줘 말했습니다. 뉴스데스크에서 이재명 대표 기자회견 내용 정리하고요. 국민의힘 반응과 민주당 반응 종합하고 지금 특검 카드를 이 대표가 다시 꺼내든 배경이 무엇인가, 노리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특검이 진짜 성사될 가능성이 있는가, 정치팀 기자가 출연해서 분석하겠습니다. 네. 자, 이것도 뭐 어마어마한 네, 뉴스입니다. 어마어마한 뉴스죠. 서욱 전 장관과 김홍희 전 청장이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신문,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습니다. 네. 영장 심사 받고 법원을 떠나려는 서 전 장관을 그 고 이대준 씨의 친형이 욕설과 이 배신자라는 소리를 지르면서 이 서 전 장관에게 달려들기도 했습니다. 오늘 밤 늦게 두 사람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텐데요.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지금 상황 어떤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 큐레이션에서 이선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렸던 트러스 영국 총리 사임 소식도 전해져 지금 자리 잡고 있는데요. 경제 위기가 부른 정말 이런 사태. 도대체 지금 세계 경제가 어떤 상황이길래 영국 총리가 44일 만에 사임하는 일까지 벌어지는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뉴스데스크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에는요, 그 프로야구 포스트 시즌 플레이오프 관계로 저희가 비가 오지 않는 한 프리데스크 결방 예정입니다. 기우제 지내시는 거 아니에요? 비 오라고요? 네. 어쨌든 그대 보고 싶으셔가지고. 네,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가 철철 오지 않는 한 저는 수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금요일에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